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표준 교재는 28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고요. 이 체위 변경 파트와 이동 돕기는요, 사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 펴서 사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위 변경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안정도, 운동 능력, 질병 상황, 심리적 측면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대상자의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거고요. 이게 시험 문제 3번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옮기고 할 때 그런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선생님은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고요. 두 번째,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지지면을 넓히라는 거는 다리를 벌리라는 소리예요. 세 번째,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를 굽히면 안 돼요. 허리는 딱 펴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 무릎을 굽혀서 이 중심을 낮게 합니다. 네 번째,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하면 틀린 거고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고 천천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예, 어르신을 옮기고 하니까 힘드셨겠죠,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 1번부터 5번의 이 과정을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대상자의 욕창, 상처, 마비, 유무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대상자 스스로 움직이게 하며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침대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구토, 그리고 식은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자세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하십니다. 4회 정도 출제가 됐고, 다음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 운동은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인지 볼까요? 이러한 자세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입니다.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히고요. 두 번째,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해요. 그리고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은 대상자와 신호에 맞춰 침상면을 밀어 같이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선다. 즉 요양보호사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서서 다음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고 어깨와 등 밑을 이제 손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를 지지해서 두 사람이 신호에 맞춰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282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좌측으로 환자를 이동시켜야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어디에 서야 돼요? 네, 좌측이니까 왼쪽에 서 계셔야 되고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서 같이 일어나게 놔요. 두 팔을 또 두 다리를 모아주지 않으면 손발이 나풀나풀거려서 선생님들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킵니다. 3번은 한꺼번에 이동시킨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2회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킵니다. 마지막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으로 눕히기 돕기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고요. 그 다음 양손을 가슴에 포개거나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힌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요, 오른쪽으로 눕히려고 할 때는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아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다리가 꼬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 발을 올려놓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네 번째,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아래쪽 어깨를 살짝 앞으로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히는 이제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 이 과정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무려 5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음은 일어나 앉기 돕기인데요.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네 번째는 양쪽 무릎을 굽혀서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이 아래로 오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쪽으로 오게 돌려 눕힙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으로 깊숙이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부분을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이 부분은 3회 정도 출제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대상자는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교과서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 일으켜 앉히는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그리고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요. 세 번째,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네 번째,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해 주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넙다리뼈가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리를 펼쳐서 이제 일으켜 앉히는데요. 두 다리가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일으켜 세우면요,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침대에 걸터 앉히기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까이에 서고, 그 다음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두고요. 다음은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며 자세가 안정되도록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일으켜 세우기에 대해서 볼게요. 일으켜 세우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첫 번째, 침대에 걸터 앉게 한 후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해주고요. 세 번째,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네 번째,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며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는요. 먼저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히고요. 그 다음 대상자의 양 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넣고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가까이에 위치하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한 손으로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손으로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 상체를 펴게 하죠. 그래서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마비된 쪽 발 앞에서 지지를 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마비된 발 바로 뒤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침대에서 체위 변경의 목적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체위 변경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해요. 세 번째 부종과 혈전을 예방하고 네 번째 혈액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하죠. 다섯 번째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입니다. 이게 체위 변경의 목적이죠. 다음은 주의할 점이에요. 대상자의 관절 밑부분을 지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체위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줘서 서로 관절끼리 부딪혔을 때 통증이나 이게 또 오래되면은 그 부분이 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넣어준다는 거고요. 세 번째 체위 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하고 욕창이 발생한 경우는 더 자주 변경한다. 다음 체위 변경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누운 자세가 있는데 우린 이거를 앙화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장을 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앙화이라 하고요. 이러한 자세는 휴식을 취하거나 또 잠을 잘 때 하는 자세가 되겠고요. 이 앙화이를 할 때는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고 무릎과 발목 밑에 타올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줘야 그 부분이 욕창이 생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반 앉은 자세라고 해서 침대를 45도 이렇게 올려준 자세를 우리는 반자위 자세다라고 해요. 이 자세를 취할 때는 호흡곤란 시 또는 식사 시에 또는 위관 영양 시, 그러니까 비관으로 콧줄로 통해서 밥을 줄 때 이때 반자위를 취해준다라고 하죠. 이 자세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7회 정도 출제가 됐고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반 앉은 자세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줍니다. 세 번째, 엎드린 자세를 우리는 복이라 그래요. 복이.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냐? 등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등 근육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엎드린 자세, 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할 경우는 아랫배 낮은 베개를 놓아주고요. 허리 앞 굽음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 우리는 측이라 그래요. 측이. 그래서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이러한 자세를 많이 해요. 측이.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할 때는 먼저 머리 아래 밑 위에 있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앞에 베개를 놓아 위에 있는 팔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휠체어 이동돕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봐볼게요. 먼저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잠금 장치를 걸어줍니다. 두 번째, 휠체어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잠금 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다음,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서 지지를 하고 네 번째, 이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상자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마지막, 요양보호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이제 동작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네요. 휠체어 접는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휠체어를 접을 때는 잠금 장치를 먼저 잠그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휠체어에 발 받침대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 시트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딱 접어지거든요. 그래서 팔걸이를 잡아 접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 이동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턱, 도로 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릅니다. 두 번째, 문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내려가야 돼요. 뒤로.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그리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항상 내려갈 때는요. 뒤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지그재그로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내려올 때는 선생님들의 시선은 뒤를 보셔야 돼요. 내려가는 방향을 보시면서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보시면서 내려가십니다.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진동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두통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휠체어는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입니다. 다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에 평행하게 붙이거나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이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두 번째, 발 받침대를 젖힌 후 요양보호사가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고요. 세 번째,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손잡이를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히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힙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이 내용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에 평행하게 붙이거나 30도에서 45도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처음엔 똑같네요. 2번, 발 받침대를 올린 후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합니다. 3번, 대상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고요. 마지막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힙니다. 다음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두 번째,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고요. 네 번째,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고요. 자, 다섯 번째,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는요, 옮기는 순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 이 순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반대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금 장치를 하고, 두 번째, 발 받침대에 올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주고, 다음 대상자의 건강한 손은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 앉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요양보호사는 상체를 지지하여 주면 되겠네요. 다음 두 사람이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먼저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그리고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의 뒤쪽 또는 몸통에 서고요.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서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몸통 쪽이 더 무겁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뒤쪽 사람은 대상자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고요. 네 번째, 다리 쪽 선 사람은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리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그림을 잘 봐주시면, 사진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먼저 양쪽 침대 높이를 같게 맞춘다. 이거 잘 나오죠? 높이가 다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주고요. 세 번째,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팔을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쪽에 넣고 지지하고, 다른 사람은요, 팔을 대상자 허리와 무릎 밑을 지지해 줍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옮길 때 대상자의 의학적 상태와 금기증을 숙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근골격계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기증이라던가 대상자의 어떤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체위 변경이라던가 신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의 이동 변기를 휠체어와 30도에서 45도 비스듬하게 놓고요.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접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도록 해요. 가까이 있는 쪽 손잡이를 잡으면 그 손이 꼬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힙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발판을 접은 후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세 번째,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고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이게 3번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여섯 번째, 안전벨트를 채워야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상자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상자 옆에 앉는다, 이 부분도 2회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이 순서요. 1번부터 이 5번까지는 조금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반대로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비스듬히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두 번째,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풉니다. 세 번째,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며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립니다. 다리부터 나와 내릴 때는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고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힙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행도끼에 대해 시작을 해볼게요. 보행도끼에서는 이제 보행 벨트, 보행기, 지팡이 사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이제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게 시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몸을 받쳐주고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할 때는요, 전후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 걸음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정도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보행벨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끈이나 패드의 상태, 벨트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습니다. 이 벨트는 당연히 허리에 차셔야겠죠. 막 가슴에 찬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행 전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디서 지지를 하냐?
불편한 쪽 뒤에 서서 지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벨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아서 걷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보행기 사용 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접이식 보행기는 펼친 후 잠금 버튼이 채워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도와드리고요. 세 번째,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잠급니다. 보행기의 높이는 대상자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제일 좋고 대상자 둔부 높이가 오도록 조절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보행기 사용 방법을 볼게요. 보행기 이동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양쪽 다리 모두 약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보행기 먼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쪽 발이 따라가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예요. 그래서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동시에 같이 한 걸음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따라가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한쪽만 약한 다리일 경우 약한 다리와 보행기는 같이 이동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는 나중에 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보행 벨트를 잡고 걷습니다 해서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보행 벨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지팡이 이용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사용하기 전 확인하기, 먼저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팡이 손잡이가 대상자 둔부 높이에 오는 게 또 좋아요. 근데 평소에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는 손목 높이, 그리고 이 둔부 높이는 그러니까 맨발로 있었을 때, 신발을 신었을 때는 손목 높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하시고 손잡이가 안전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팡이 사용 방법은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마비된 쪽 손은 힘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요. 두 번째, 대상자의 발에 새끼발가락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 발 15, 15에 놓는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쪽으로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지팡이 이용 돕기의 이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팡이 이용자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잡지 않은 옆쪽에 선다. 그러니까 어디죠? 건강한 쪽으로 잡으니까 선생님들은 잡지 않은 쪽, 마비된 쪽에 지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지지하고 호흡을 맞춰 같이 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팡이 이용자 뒤에서 보조하는 경우에요. 먼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를 하시고요. 한 손은 허리 부위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어깨 부위를 지지하며 호흡을 맞춰 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팡이를 이용하면서 보행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지팡이 이용 대상자가 평지를 걸을 때 항상 무슨 상황이건 지팡이가 먼저 와야 돼요. 무조건 지팡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평지를 걸을 때는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를 걸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측은 오른쪽이죠. 마비가 있대요. 그래서 지팡이는 항상 먼저, 그래서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왼쪽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겠고요. 다음 지팡이 이용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먼저 지팡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예요. 이거 뭐랑 똑같아요?
평지를 걸을 때랑 똑같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외우실 때는 지팡이 이용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평지를 이용할 때는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다라고 두 개를 한꺼번에 보시면 되겠네요. 순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좌측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간대요. 그랬을 때는 지팡이 먼저, 왼쪽 다리가 마비된 다리죠. 그다음 오른쪽 다리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 먼저 가고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라고 할 때 지팡이 먼저, 항상 지팡이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죠? 우측 편마비니까 왼쪽 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 마비된 쪽이 나중에 올라온다 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거가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는 같아요. 자, 그리고 상황이 또 주어집니다. 버스에 승차한다라고 할 때는 계단을 올라갈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스에 하차한다라고 할 때는 계단을 내려올 때 지팡이 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상자 이송돕기 방법이에요. 이것은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하며 안전하게 이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외상이 없는 대상자를 들어올리기,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들어올리기. 그러니까 상처가 있거나 다친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죠. 첫 번째, 외상이 없는 대상자 들어올리기를 먼저 보면요. 밀고 당길 수 없는 대상자는 들어올리고 체중이 양쪽 발에 균등하게 실리도록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힙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신체 정렬 방법이 나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잡습니다. 마지막, 한쪽 발은 다른 쪽 발보다 약간 앞쪽에 놓고 발에 단단히 힘을 주어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요. 우선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먼저 척추 고정판이라는 물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고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어주고요. 세 번째,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마지막으로 척추 고정판을 고정하시면 되는데, 이 고정하는 순서를 아시면 됩니다. 벨트로 묶는 순서를요. 먼저 무릎을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부분을 묶어주고 위 팔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대한 요점 정리는 이렇게 끝내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점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